안녕하십니까.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소화기내과에 근무하는 천지혜입니다. 염증성 장질환 치료의 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또 제가 진료실에서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얘기들을 이 채널을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저희 건강강좌 했던 것들을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당시에 제가 발표했던 내용이 염증성 장질환 10가지 치료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만 잠시 읽어드리면 내가 받는 치료를 잘 알기, 약물 수능도 높이기, 금연, 음식관리, 생활습관, 본인의 증상 재발 요인, 트리거 포인트를 잘 알기, 그 다음에 정신과 상담을 두려워하지 않기, 학교와 직장에 적응하기, 의료진에 대한 신뢰, 공감대를 형성할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꾸준한 치료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어떤 의학적인 지식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정신적인 문제와 주의 생활 습관, 그 다음에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새로운 나에 적응하기입니다. 처음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받으면 대부분의 환우분들이 걱정하기도 하고 이 진단 때문에 우울해하고 자기 일상생활을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럴수록 더더욱 비관보다는 새로운 내 모습, 새로운 진단명을 가진 내 모습에 적응을 하고 나를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한 때가 되겠습니다. 진단 후에는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 습관이나 음식 먹는 습관, 그 다음에 좋아하던 담배를 끊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약복용이나 관리에 대해서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대부분 오랫동안 장증상을 앓고 있었고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증상이 악화된다고 해서 뭐 옛날과 다를 게 없네라고 생각하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면서 약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고요. 또 크론병, 개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하나로, 정체성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병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병원을 잘 활용하기입니다. 처음에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떤 병원을 다녀야 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무조건 큰 병원이 좋을까? 아니면 집에서 가까운 병원이 좋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종합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결정 사항은 아무래도 그 병원의 의료진이 얼마나 경험이 많은 것인가, 또 이 질환이 만성 질환이고 또 악화 호전을 반복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얼마나 잘 될 것인가, 또 병원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지, 또 내가 염증성 장질환 중에서도 어느 정도 증상이 심한 상태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다 잘 알다시피 단순 감기나 골절 같은 것들은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희귀 난치 질환인 염증성 장질환은 3차 병원이나 이 염증성 장질환 전문 의사가 있는 병원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중등도가 높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외래 진료에서 그동안 타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경과를 논의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병원을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또 여러 과의 도움이 필요한, 특히 장 외의 증상도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3차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또 중증 증상인 경우는 더더욱 3차 병원이 치료하기에 좋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치료가 되면서 증상이 가벼워지고 중등도가 다소 낮아지면 가까운 연고지 병원과 연계해서 3차 병원에는 정기검사만 하러 다니고 가벼운 상담은 근처 의료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요새는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세브란스 병원 IBD 클리닉은 이런 다학제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소화기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영양팀, 약무팀이 코어 멤버로 지속적인 컨퍼런스와 다학제 진료, 그 다음에 케이스 논의를 통해 환자분들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코어 멤버 이외의 과들, 피부과, 감염내과, 류마티스 내과, 산부인과 등도
IBD 환자분들을 위한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서 상황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이 클리닉의 장점은 고위험 환자군에 대한 코호트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임상 시험을 다양하게 시행하여 기존 치료에 듣지 않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만 갖고 있는 특장점으로는 영양사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상담을 해주신다는 점, 또 약물 수능도 개선과 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사 선생님이 약물에 대한 상담을 필요한 경우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추가 의료 정보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블로그와 뉴스레터 등을 통해 환자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강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건강 강좌를 저희가 병원 유튜브에 업로드 시킴으로써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염증성 장질환 전담 간호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간호사 선생님이 저희 환자분과 의료진과의 소통의 중간 매개 역할을 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메일이나 전화 또 다른 소통 창구를 통해서 의료진과 얼마든지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소는 지금 보시는 주소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지식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검색하여 들어가서 다양한 정보를 쉽게 궁금한 점을 활용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를 통해 평소에 병원에 가기 어려운데 급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의료진과 소통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의료진이 환자분들한테 최근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유행인 시기에 어떤 점들을 주의해서 생활해야 되는지, 약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공지사항을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반대로 밴드를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전담 간호사 선생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분들이 궁금한 점을 상담할 수 있거나 아니면 검사 결과 등을 저희들에게 보내서 그걸 통해서 진료에 도움이 되고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다양한 유튜브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시간이 될 때마다 들어가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치료의 팁은 좋은 의사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 좋은 의사라고 생각되는 점은 첫째는 오랜 기간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의사들이 좋은 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와 잘 맞는 의사, 몇 번 얘기를 하다 보면 잘 맞는 의사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환자를 생각하고 환자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그 이유는 염증성 장질환은 어떤 한때 치료하고 어떤 하나의 기술을 갖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환자분을 전인적으로 관리를 하고 앞으로의 미래, 나중에 가족관계가 생기는 그 가족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까지 다 아울러서 봐줘야 되는 의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경 써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야 되겠고요. 그렇게 하자면 이제 소통이 잘 되는 의료진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배려심이 많거나 능력이 있고 신뢰감이 드는 사람이어야 될 것이고요. 또 환자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탐구하고 의학적으로 탐구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의사들이 좋은 의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혼자 완벽하게 다 잘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여러 다양한 다학제 의료진과 소통하고 또 보안이나 대안 전문가들과도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서 활용할 줄 아는 의사들이 좋은 의사들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염증성 장질환은 단기간 치료가 아니고 평생 관리와 협력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잘 맞는 의사를 찾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진료에 임하는 자세는 진료 전에 예약하면 상당히 오래 기다리게 되고 또 진료실 앞에서도 진료가 지연되게 되면 상담할 때 막상 그 짧은 시간에 깜빡 잊고 질문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진료 후에 이제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질문 몇 가지를 메모 후에 진료실에 들어가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에게 어떤 얘기를 먼저 듣기를 바라는 것보다
여러분이 의료진에게 먼저 내가 바라는 것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아니면 불편한 점이 무엇이다를 먼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꼭 저버리지 말고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진료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알고 보면 나중에 처음에는 약을 잘 먹지 않았는데 잘 먹는다고 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 치료도 같이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일부러 숨기는 게 아니라 그냥 담당 의사에게 미안해야 하기 때문에 숨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이 솔직하게 의료진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솔직함이 더 좋은 치료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요. 또 다른 대안 치료를 받고 있으면 그것들이 현재 치료하고 있는 것과 상호작용이 과연 있는지, 혹시라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또 반대로 그런 치료들 중에 일부는 이 염증성 장질환 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 솔직하게 물어보면 담당 의사가 긍정적으로 같이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의료진을 의사결정자로 여기고 함께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전적으로 의사들에게 치료를 결정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좋지 않은 자세이고, 또 반대로 의사들의 조언을 어기고 본인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둘 다 최선의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같이 참여해서 같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또 각각의 병원의 특이한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 병원의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들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 시청각 자료나 아니면 팜플렛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 염증성 장질환 의료진들은 의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의료 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언제나 상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주저없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치료를 권유받았을 때, 아니면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 때 자기 혼자만의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다양한 치료를 경험했던 이전 환자분들을 서로 연결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는 의료진에게 이러한 비슷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 환우분들을 소개해 달라고 하면 그런 선배 환우분들이 실제 지금 치료를 결정하지 못했던 환우분들하고 소통해서 자기의 경험들을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인터넷 정보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보들이 잘못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정말 진실인 양 호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에도 잘못된 정보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요. 또 하나는 환우 카페에 들어가면 물론 도움이 되는 경험들이 훨씬 더 많겠죠. 하지만 모든 환자들은 다 개인적으로 다 다른 병의 중증도와 병의 위치와 잘 맞는 약이 다 달라집니다. 따라서 어느 한 환우가 좋은 경험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약이 나한테 다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실패했던 약이라도 본인한테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같은 질환을 앓고 있지만 저희들이 유전자적, 그 다음에 면역학적 기법으로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모두가 다 다른 기전에 의해서 병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떤 한 사람의 효과가, 약에 대한 효과가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경험, 몇 명의 경험이 어떻다더라라는 입소문을 가지고 어떤 치료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지 마시고, 통계나 연구를 통해 제대로 검증된 논문으로 발표된 내용들만 정보라고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논문들 중에서도 신뢰도가 높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더 인정받는 논문, 그 다음에 여러 논문에서 일관되게 결론이 나 있는 데이터들을 우선적으로 중요시 여기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병원이나 의료진들은 이런 신뢰도가 높은 논문에서 나온 데이터, 여러 논문에서 일관된 결론이 나온 데이터들을 병원 진료에서 가장 먼저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또 활성기 때 대처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활성기라는 것은 이 영어 단어로 플레어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확 불타오름, 돌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활성기를 반복할 수 있는 만성 질환인데요. 뭐 IBD 증상이라면 설사나 혈변, 복통, 잦은 배번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원인은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치료약을 복용하지 않거나 정해진 용량을 지키지 않았을 때 생깁니다. 두 번째는 음식이나 스트레스, 항생제, 또 소염 진통제 중에 엔세이드라는 소염 진통제를 복용했을 때 이런 원인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법은 그동안의 치료 경과에 따라서 의사와 상담해서 잘 치료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1번 원인에도 나타났듯이 정해진 약을 잘 복용하고, 특히 약을 잘 복용함과 상관없이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담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잘 지키는 게 설사 약을 잘 먹지 않더라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에 따라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 안전성을 체크해 봐야 되는 약들도 있고요. 또 본인이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증상이라 할지라도 의사들과 상담하는 동안에 의사들이 그게 뭔가 중요한 단서로 치료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설사 약을 잘 먹지 않아서 약이 남았다 하더라도 진료 날짜를 잘 지켜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항문 청결 유지하기, 특히 크론병 환우분들이 항문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몇 가지 가벼운 팁은 거친 화장실 휴지 대신에 부드러운 휴지나 아니면 물티슈 등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고, 항문 위생을 잘 실천해서 뭐 비데나 간이 샤워, 항문 청결 제품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 일부 연고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특히 누공 같은 합병증으로 고생할 때는 매일 깨끗하고 따뜻한 물로 좌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행이나 장거리 이동 시에는 화장실 간격을 미리 생각해 두시고, 가끔 자약이 이렇게 흘러나온다라고 해서 좀 신경이 쓰이는 분들은 팬티 라이너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8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감염에 대한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면역조절제나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드물긴 하지만 감염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서, 이런 경우는 생백신 예방접종은 살아있는 균이나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사용했을 때는 이게 안 좋게 반응할 수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꼭 의사와 상의를 해서 예방접종을 결정하시면 좋겠고요. 또 계절별로 유행하는 여러 감기나 독감, 또 그 지역 내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핵 같은 여러 유행성, 전염성 질환들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뭐 기본 수칙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 상황과 마찬가지로 기침 예절을 서로 잘 지켜야 되고, 손을 자주 씻고, 또 사람들이 많이 밀집한 곳은 항상 조심을 하고, 또 최근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꼭 쓰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병원 진료 말고도 노력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시라는 겁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거의 모든 장질환, 특히 염증성 장질환은 스트레스, 우울, 불안, 또 부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병의 재발과 악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항상 쉽지는 않겠지만 긍정적이고 밝은 생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고요. 스트레스를 항상 관리를 해서 자기 손아귀의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실체 활동을 많이 하시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수면을 충분히 해서 수면 위생을 좋게 해야 됩니다. 뭐 몇 가지 좋은 수면을 위해서 나온 그런 팁들은 이미 여러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음식 먹는 것도 제가 지난해 건강강좌 때도 얘기 드렸지만 식이요법, 특히 인스턴트 음식들을 줄이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의사들이 필요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각종 비타민이나 철분제들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건강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몇 가지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팁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루 중에 일정하게 즐기는 시간을 본인 스스로 갖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있어도 되고요. 예를 들면 뭐 나는 아침 6시부터 7시까지는 나만의 시간을 갖겠다. 아니면 그 반대로 자기 전에 1시간, 2시간을 내가 좋고 즐겁게 생각할 수 있고 행복한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좋겠고, 또 새로운 꿈을 갖고 미래를 고대하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또 감정 발산하는 창조적인 배출구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쓴다든지 일기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예술 문화 활동을 한다든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나 동호회를 가입해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의미 있는 일을 한다든지 일부러라도 웃고 즐기려는 생활 방식을 따르고요. 또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면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특히 같은 염증성 환우분들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남이 어떻게 잘 치료가 됐다고 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려하지 마시고요. 또 학업이나 직장 생활도 남과 비교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 명상이나 호흡법 같은 것도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영감을 주고 마음을 업시킬 수 있는 물건이나 도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새로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마음을 좋게 만드는 물건이나 도구를 갖고 있으면서 그걸 쳐다보고 그걸 활용하면서 좋은 기분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찾아보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운동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되도록 몸을 많이 움직이고 즐거운 운동을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사귈 수 있는 친구들, 주위 사람들의 경계를 설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무리한 목표, 무리한 인간관계, 무리한 직업생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본인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나는 이만큼 하겠다라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좋겠고요. 성찰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서 내가 지금 어떻게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아니면 나는 과연 지금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야외에 나가서 아니면 가까운 공원이나 가까운 산, 야산이나 이런 데를 산책을 한다든지 가볍게 등산을 한다든지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염증성 장질환 치료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유 능력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든 약의 도움을 받아서든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든 결국 치료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진을 믿고 함께 하면 더더욱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긍정적인 사고, 치료될 수 있다는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저희 병원에 등록된 환우분들이 3,000명이 넘었다고 해서 조촐하게 기념 행사를 가졌는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저희 병원 2020년 현재 4,300여 명이 염증성 환우분들이 등록해서 저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환자분들이 많다는 게 다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만큼 저희들이 경험이 쌓여가고 그 시스템을 환자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더 잘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발표를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